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고차원 모임을 환영합니다. 네. 아직 다른 분들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네. 할게. 처음 들어오시죠? 저희 네, 맞습니다. 고차원 다 녹음하거든요. 녹음에 네.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동의하셨습니다. 거북이님, 이번에 네. 준비하신 책이 어떤 책이죠? 저 이제 내 욕망의 비밀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1등으로 오셨으니까. 네. 아, 1등으로. 이거거든요. 네, 마케팅의 네. 비밀을 열다. 오, 네. 이제 좋은데요? 이게 책이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후속 아, 책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 나이스. 읽어봤는데 그 책 읽어보셨죠? 네, 저희 저번에 했습니다. 아, 저희가 한번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아, 9시 3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네네. 뭐 오실 분들은 들어오실 거거든요. 일단 네. 저희끼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우선은 그러면 어떻게 네. 하시는지 처음 들어오신 거니까 네네. 제가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을 준비를 했고요. 네네. 저희는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하고 네. 문제 해결을 해서 돈을 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요약을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오셨더라도 처음이니까 용서해드리죠. 장난입니다. 네. 장난. 네. 일단은 사장학기로는 제가 이거는 상현님 들어오셨네. Welcome to my 고차원 우리 상영님. 우후. 롱타임 안녕하세요. 노씨. 우리 상영님 원년 감사합니다. 멤버이십니다. 예. 아, 예. 우리 고차원 초사고에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300명 모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따로 모여서 만났던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때 뒤풀이 네, 뒤풀이. 갔을 때. 맞아요. 일정적인 상영님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아이스 반갑습니다. 브레이킹 하고 있었어요. 다 모이면은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진행하려 했는데 아마 정현님이 좀 이러면 이따가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녹음해야지. 상영님 녹음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어떤 책 준비하셨죠, 상영님? 근데 제가 네. 이거 부의 추월 차선. 보고, 오, 네. 근데 네.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행동경제야. 오, 어려운 거 읽으시는데? 아니 이것도 읽은 지가 한 달 됐고, 네. 이거는 읽은 지가 한 60쪽 읽었나? 괜찮아요. 지금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그러면 최근에 일이 바빠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 장만 읽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 장 안에 그 요약해서 문제인식해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다상량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문제인식하고 문제 해결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현님은 이따 오실 건가 봐요. 일단 저는 사장학개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한 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4주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 실제로 다음 주 사업가 모임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유료로 제가 다음 주에 참가를 할 거거든요. 이 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갔다 올 예정이고요. 우선은 거북이님이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분이시니까 한 10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9시 9분이거든요. 16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장학개론을 고른 이유는 제가 곧 사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앨범을 왜냐면 이제 앨범을 발매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해야 돼서 온라인 스토어 하고 계신 우리 또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여쭤보고 있고 일단은 앨범을 G드래곤이 했던 것처럼 USB로 판매를 할 거고요. 첫 번째. 굿즈로는 손수건, 제가 디자인한 그림으로 손수건을 하나 넣을 거고, 또 하나는 조약돌인데 이제 반려돌이라고 해서 요새 NCT의 NCT인가? 그 아이돌이 반려돌을 하나 해가지고 화제가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을 온양석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온양석산. 네, 거기서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할 거고요. 수익금은 기부를 할 건데 기부의 형식은 경매 공매를 해서 공물을 매입해가지고 월세를 한 10,000원이나 5만 원만 받아서 실제로 공간이 필요한 분들, 가출 청소년 분들이나 미혼모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부를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거죠. 월세로 10,000원, 5만원 받겠다는 거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장학금이나 뭐 그런 걸로도 진행을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고요. 동기는요. 그리고 이제 7분이다. 이제 1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김성호 회장님이 전 돈의 속성을 먼저 정독을 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돈의 속성이 나오는 책들이 사실 그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막 읽고 이제 제가 요약을 일단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요약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 세상에 4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이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시간을 비싸게 파는 사람, 세 번째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 네 번째 기업을 합치거나 만들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이렇게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린 대부분 1번이죠.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1번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시간을 파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 자신의 시간을 좀 비싸게 받는 사람으로 뭐 전문직이든 아니면 뭐 연예인이든 강연을 하던 그렇게 비싸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가가 돼서 타인의 시간을 파는 타인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팔고 네 번째는 M&A라든지 그렇게 기업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자의 엑셀러레이터라 VC라든지 그런 단계로 가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4번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성형님이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말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 요 맥락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4번을 가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1번이 없으면 어떻게 4번이 있을 수 있고 2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균형론자라서 모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ER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PER 이게 뭐냐면 PER이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익률에 대한 얘기인 건데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해도 PER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PER이 제로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을 PER이 제로라고 해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 전문직분들입니다. 네. 의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죠. 그리고 PER이 3에서 5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PER이 3에서 5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PER이 5에서 10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PER이 제로인 사람은 사실 많죠. PER이 제로인 사람은 아마 1번, 2번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PER이 3에서 5인 사람은 뭐 3번이겠죠? 아무래도 타인의 시간을 파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뭐 근데 사장이 일을 안 할 수 있나? 그리고 3번 PER이 5에서 10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뭘까? 지적재산권, 저작권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콘텐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악이든지 계속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창조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경제 구조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삼각형 여기에서 맨 첫 번째가
생산자, 컨텐츠 생산자가 맨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한 건 직원을 언제 뽑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사장이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님도 회사 30년이 넘으셨는데 항상 영업을 하세요. 전 영업부잖아요. 지금 영업을 배우고 있고,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자청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장이어도.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도 엄청난 영업 천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업은 또 마케팅이랑 연결이 돼 있고 심리학이랑 연결이 돼 있고 정말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심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경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첫 직장이 고객센터였어요. 아빠가 고객센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보통 아빠는 더 좋은 직장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고객센터를 가라고 하셨고, 지금 와서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단련됐던 멘탈이라든지 전화 받는 스킬, 말하는 거, 고객 관리하는 거, 그런 거를 차체계적으로 대기업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고객지원본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재용 회장님도 아예 처음에 회사를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세이노에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허드렛 일이라도 잘해라, 허드렛 일부터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생각했을 때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화 하나를 받아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3분인데요. 14분. 네. 이렇게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질문하는 습관이 안 들어오시고 아직 이게 잠깐만요. 궁금한 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사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를 이제 하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기사를, 스크랩을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술 사업을 일단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술 사업이랑 아무래도 무역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저는 예술 사업, 힐링 사업을 할 건데요. 제 그 블로그에 보면 제가 힐링에 관련된 글을 하나 써놨어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나씩. 음악이 힐링이고, 또 아로마 오일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나무를 보면 제가 힐링을 얻어요. 나무 조경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꽃 선물을 항상 하는데, 꽃 관련된 화훼 시장도 이미 파악을 좀 해놔서 나중에, 한국에는 아직 꽃 시장이 그렇게 미국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를 조금, 프랜차이즈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본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분점이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병이라든지 꽃병은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샀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2만원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도 이름을 이렇게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도 이제 이름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스티커도 또 공장이랑 또 컨택을 해야겠죠. 제가 회사가 제조 수출입니다. 제조 수입 수출이어서 네,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무역 관련된 링크는, 무역 세무 회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확인하셨거든요. 학원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책도 쓰고 있어요. 네, 책도 아시잖아요. 우리 세명님 8월에 쓰시기로 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5월 아직 시작 안 했고, 얼른 기획을 먼저. 저는 이제 성장일기를 쓰는 거를 네. 좀 짜집게 해서 쓸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5월 5일에 나오는 책은 할머니와 손녀딸의
이야기인데 세대 차이 극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사랑, 연애, 결혼, 돈, 죽음 여러 다양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이거는 한국어 교재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저작권이 해결이 되는 거죠. 강의는 무료로 풀 때 교재는 이제 돈을 이제 유료로 팔고 그 돈도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돈을 벌 책은 7월이죠. 아시죠, 상영님? 무슨 책 낼지? 힐링 섹스. 네, 무슨 책? 이거는 돈을 댈 수밖에 없는, 이걸로는 이제 제가 좀 돈을 벌겠다는 그런 플랜을 좀 짰고요. 여행사도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가이드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오는 사람들의 외국인 타겟팅으로 해서 지방, 보통 뭐 부산, 서울 이렇게 큰 데로 많이 가는데 그 외에 다른 지방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행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5월, 6월에 지방에 런칭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태안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아마 작게 시작할 것 같고요. 반원 여행지는 여수도 있고, 여수는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수도 있고 동해도 있고 뭐 제주도 워낙 좋아하니까 제주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로 한국 여행하면 바로 넘버원 내가 될 수 있게, 유미가 될 수 있게 원마일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인 친구랑 같이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네, 시간 분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네, 바쁘시겠어요.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 모임도 잘 하고 있고요. 우리 독서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18분인데 저는 이제 끝났고요. 상영님 준비되셨나요? 저 먼저예요? 네. 오시죠. 그러면은 제가 좀 최근에 네. 제가 지금 책에 대한 내용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기엔 지금 너무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네. 약간 책에서 얻은 내용과 지금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프랜차이즈 본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부업으로 전기 회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거기는 대부분 이커머스, 스마트도어랑 쿠팡 그리고 약간 그런 거를 관리를 제가 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이제 본업을 하고 이제 밤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이제 밤에 제가 전화를 하면은 소통도 잘 안 되고 낮에도 바빠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냈어요. 좀 이 일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왜 맡겨놓고 소통이 안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네.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근데 이제 어제랑 오늘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강원도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생각 정리가 많이 됐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약간 또 착각한 게 제가 옛날부터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약간 한 번에 좀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원래 조금 성향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자꾸 이걸 보고 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달에 읽었던 책이 원싱인데 그 네. 책을 읽고 제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는데 그 오류를 또 범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일도 지금 엄청 바쁜데 유튜브랑 인스타랑 이런 걸 엄청 많이 해요. 블로그랑 많이 하는데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거의 2달 가까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이걸 같이 하면서 이것도 갑자기 내려가는 느낌? 네, 그러면서 요즘에 좀 친구들하고도 대인관계가 약간 몇 명 틀어졌고 좀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은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와서 딱 깨달은 게 내가 지금 또 그 원식이란 책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욕심이라는 것에 눈멀어서 또 자꾸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났던 거죠.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 에너지를 하나 있을 때랑
내가 10개 했을 때랑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에 더 몰입했을 때 그런 효과를 제가 불과 한 100일 전쯤에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 달 동안 그걸 깨달아서 실력을 엄청 키우고 최대 한 달을 그거를 또 역행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른 거죠, 느낌이. 그런 무슨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딱 깨달은 게 이 몰입이라는 거는 제가 이 몰입의 순간 두 달과 몰입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했던 한 달, 이 두 달과 한 달을 비교했을 때 이 두 달의 치가 훨씬 컸어요.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이 두 달은 훨씬 행복했고, 오히려 그 목표 하나만으로 가면서 목표도 더 커지고, 계속 저도 이제 많이 박식해지는 걸 좀 느꼈는데, 최근 한 달은 뭔가 일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내가 회사에서도 오히려 막 팀장님들이 상당히 좀 표정 어둡다. 막 이런 게 대표님까지 보고 올라가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도 사이 안 좋아지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가서, 진짜 강원도가 이제 산 많고, 막 물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책 읽고 막 했는데, 이게 자연을 보니까, 이게 좀 웃긴데, 이렇게 말해야 좀 웃긴데, 자연을 보니까 진짜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 맞아.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밖에 있었는데, 1시간을 책 읽고 1시간은 그냥 멍 때렸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게 다 오늘 든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도 책이지만 전 그 원싱이란 책이랑 돈의 속성을 그 두 개를 같이 읽었어요. 2월달에. 네. 3월달에 이거 외초월 수사를 읽고 한 달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일에 바쁘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한 게 행동경제야. 행동학개론. 행동경제야. 네. 행동경제. 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이제 그 복합적인 얘기를 한 번에 한 거죠. 됐습니다. 예. 문제 인식을 하셨고 해결을 하는 과정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번 주에 정현님이 원싱을 하셨거든요. 저는 네, 원싱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기사를 하루에 60개씩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원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기자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자실에서 기자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기자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자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주식이나 펀드 아무런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간석간 아침에 나오는 거 오후에 나오는 거를 하루에 60페이지씩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곱하기 해서 12개월을 하면은 대략 260 며칠이 나오더라고요. 260 며칠 동안 하루에 60개씩 읽었으니까 몇 개를 읽었겠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 자, 22 곱하기 12는 264일, 264 곱하기 60은 15,840개를 읽었네요. 기사를. 네, 그렇게 읽으니까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원싱을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점점점. 그냥 제목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김승호 회장님도 오전에 모든 전 세계 언론사를 기사를 보신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하는 기사 스크랩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인스타로 해외 기사 보고요. 다른 해외 기사도 보고 다른 언론사 부동산 기사도 제가 올려드리죠. 네, 그것도 보고요. 기사를 많이 봅니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래서 원싱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 봐요. 제가 앨범을 낸다 했죠.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은 연습실을 대여해서 퇴근하고 원싱을 했어요.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연습에 완전 몰두를 한 거예요. 3월 한 달 동안은. 퇴근하고 그래서 3월 28일인가? 그날 녹음을 했어요. 청담에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4월 14일에 릴리즈를 하기로 했어요. 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4일에 오늘 릴리즈를 했죠. 내기 위해서 유통사를 또 찾아야 돼요. 음원 유통사. 그 과정도 찾느라 머리를 좀 썼고 해외 유통사를 또 찾게 되었죠. 국내 유통사도 찾고.
법적인 이런 저작권도 좀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제 음원을 내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죠. 우리 자청님이 알려준 리스나 이런 것도 써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거고. 근데 일단 앨범을 내기 위해서 저는 원싱을 한 달 동안 했어요. 이제 4월 한 달 동안 나머지 시간은 책에 또 원싱을 해야겠죠. 제가 책 쓰는 시간. 이 기간을 딱 정해서 원싱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영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싱을 해 왔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5월 달에는 또 7월을 위해서 원싱을 하는 게 또 있겠죠. 7월에 또 책을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문제인식을 저도 했고, 그렇게 딱 정해서 했던 것 같아요. 딱 원싱을 그렇게 3월 한 달 동안 해놓으니까 노래 연습이 원래 1시간, 2시간 걸렸던 게 한 30분 하면 끌어올려져요. 어느 정도. 물론 운동도 처음 하면 2시간씩을 해야 할 수 있었던 게 한 30분 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도를 높일 수 있었죠. 2시간 동안 해야 했던 그 운동량을 30분이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 단축이 점점 원싱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현님도 분명 그렇게 되실 거라고 보고,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이미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마케팅을 한다는 건 다른 차원이어서 그것도 시간 분배하셔서 원싱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책도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퀄리티는 보장 못하는데 저는 이걸 하는 게 그냥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 하면 또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게 계속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걸 알고 그냥 하는 거. 그냥 자신 없어도 자신 있다고 그냥 말하고 하면은 네.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다 보면 계속 뭔가 나는 발전해 있더라고.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진짜 전 너무 응원하고 잘 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상영님 앞으로. 원래 지르고 보는 거죠 다. 역시 우리 부천이야. 일단 질러. 일단 행동해. 생각 그만하고 그만 빨리 해. 행동파. 근데 또 한 가지 말할 게, 네. 그냥 이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하나같이 뭐냐면 다 실행력이에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다 실행력이에요. 그냥 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물론 잘하고 실행력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공부를 잘하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학벌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실행력. 전 이게 진짜 다 공통돼요. 그리고 끈기. 이게 두 가지. 실행하고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끈기.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끈기라는 게 계속 끊임없는 발전인 거죠. 자기에 대한 계속 개발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전 기승전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완전 대전제예요. 애초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 자기에 대한 사랑. 맞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은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한 달 넘었나? 네, 그죠. 한 달 만에 왔죠. 거의 그럴 거예요. 예, 맞아요. 최근에 좀 안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책도 안 읽었어요. 조금 읽다가 넘기고. 다시 또 하루에 한 장은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서.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맨날. 네, 잘하시고 계실 거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거북이님. 네. 저는 이제 책 이거를 읽었어요. 네, 마케팅의 비밀을 열다. 네, 이게 블로그가 돼 있는데, 이게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그거 후속책이거든요. 이제 그 책이 약간 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치중이 돼 있었다면은 실사례 어떤 브랜드에 뭐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 이제 보면서 뭐 온라인 뭐 가구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뭐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전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사람이 그냥 다르구나 생각이. 약간 이러면 뭐라 해야 되지? 다극형이 있으면은 조화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그렇게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게 태어나서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푸바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도요. 여기 T라서 이해를 못하시나? 저 F인데 건강이 안 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랑 이제 사람 이걸 읽고 그걸 느꼈어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해 못할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독특하죠.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뭐 마케팅에 적용해야겠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환경 설정을 해라. 이제 뇌과학을 보면은 왜 그런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돈 걸고 이런 환경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참 말이 끊겼어. 잠시만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말을 약간 그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환경 설정 이제 저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 걸고 다이어트 하기 한 달에 2kg씩 걸고 하고 있고 하고 계시구나. 이거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막 5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에이 내지 뭐 이랬는데 100만 원이니까 못 하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외모나 원래 이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약간 이제 제가 개발자인데 성향이 아이의 완전 이제 집돌이에 그거였는데 너무 제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거북이님 댓글에. 그래요?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번에 저희 300명 모였을 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8가지 매력의 요소, 사회성, 외모, 뭐 이런 윤리, 도덕, 그리고 경제적 성취.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그냥 지금 사업 준비해가지고 돈 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외모도 신경 써야겠구나. 이제 원래 사실 말하면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뭐라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였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좀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을 보고 하고 그때 저 하면서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제가 피성향이 강해서 실행력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지속을 못해. 실행력만 좋아가지고 막 하면은 당일에 갑자기 에너지가 막 하나에 막 포커스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서 이제 계획하는 거를 좀 배웠어요. 이제 말씀하신 원싱 저도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정해두고 뭐 이번 주는 뭐 내일은 뭐 이제 계획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또 계획을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획하는 걸 지금 좀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획하는 거에 돈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생각. 저희 단톡방에 올리세요. 계획 선언하기. 저희 선언하기 하거든요. 선언하기 하고 지금 계세요. 정현님도 선언하기에서 저번 주에 이제 갑자기 66일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66일이 걸리거든요. 그죠.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강성태 66일도 있고 영단어. 그래서 저는 원래 하고 있었지만 주말에는 안 했거든요. 주말에도 하고 이제 그 기사 스크랩을 이렇게 올렸고요. 정현님도 이제 매일 글 쓰는 글 쓰는 거를 올리고 계시죠. 오늘 항상 11시 50몇 분에 올리시더라고요, 정현님이. 월급 5,000원 이거 걸어가지고 사당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네. 아주 5,000원 안 내려고 둘 다 막 이래. 저도 막 주말이니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맞다 5,000원 이러고 막 써. 막 기사 막 고르고 막. 그러니까 기사를 셀렉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 많이 보고 이제 그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저의 생각을 적고, 그리고 두 개를 항상 적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면 섭하니까 두 개를 골라서 했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어젠가 올려주신 그 네.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게 좀 그 기사 임팩트 네, 있었죠. 봤는데 진짜 저 그냥 욕하기만 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있구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구나 느껴가지고 되게 그것도 머리가 조금 이제 내가 또 이것만 보고 있었구나, 맨날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저는 기사는 또 매일 쏟아지잖아요. 매일 나오는 거고 살아있는 그 기사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사를 읽는 걸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66일 챌린지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6일 챌린지가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66일 동안 기사를 하나 선택해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 선택해서 그 기사에 이제 문단 있잖아요.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을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다양한 생각이 있죠. 비판하는 것도 있겠고, 뭐 동의하는 것도 있겠고, 왜 동의하는지, 왜 비판하는지 그런 것도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감성적으로 뭐 약간 내적 글쓰기처럼 쓰기도 하고 외적 글쓰기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요즘에 네. 저는 막 경제도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요즘 쭉 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들어요.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유튜브에 막 그런 막 관련 기사들 뜨면은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YTN 이런 데 틀어놓잖아요. 네. 그런 거 맨날 출근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더 관심 있는 거는 네. 요즘에 미래 약간 그런 반도체나 네. 전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사실 그냥 노래 들으면서 가거나 멍 때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짜투리. 약간 한 30분 정도 맨날 가는데, 출근 30분, 퇴근 30분인데 퇴근할 때는 잘 많이 안 듣는데 출근할 때 딱 들으면은 되게 뭔가 가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좋아요. 가면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일 딱 시작할 수 있고. 그쵸.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모든 기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또 기사에 세뇌당하면 안 되고 맞아요. 기사에 세뇌하면 안 되고 탈세뇌 균형론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왜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의도가 뭘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기사 고를 때 꿀팁. 일단 언론사 종류가 종합지도 있고요, 경제지도 있고, 뭐 전문지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뭐 산업부 이렇게 다양하게 부서가 있거든요, 기자분들이. 근데 이제 경제지는 크게 4가지로 전 추천드리는, 첫 번째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지 4개 정도, 4개 중에 처음 힘들면 그냥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지 같은 경우는 뭐 조중동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근데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서 이제 빠져나온 시민 언론사고요. 저는 조중동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반대편인 성향이 있는 한겨레 둘 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향이나 뭐 한국일보 뭐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네이버에 오피니언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피니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각 사설이 나와요. 전 사설 오피니언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논조, 언론사에서 비판을 이제 하는 거죠. 정말 퀄리티 있는 글이 꽤 많습니다. 제가 스크랩한 걸 보면 꽤 퀄리티 있는 게
그런 거를 좀 넣으려고 많이 했어요. 난이도도 뭐 낮추려고 조금 쉬운 글도 좀 기사도 넣으려고 막 했었는데 요새는 좀 그냥 차원 높이려고 다양한 거를 좀 많이 넣었고요. 왜냐면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스크랩한 글들이 너무 댓글들이 힘이 돼요. 이런 블로그를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내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항상 맨 밑에는 출처를 남겨야 되는데 링크 출처를 꼭 남겨야 되고 저작권 출처법이 있기 때문에 그 언론 그 출처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출처를 남기시고 맨 밑에 내 생각이 더 길면 좋은데 사실 내 생각을 더 길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막 한 줄만 쓰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바쁠 때. 근데 이제 함축적으로 쓰죠. 탁 함축.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어렵고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한 번만 해도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스크랩 뉴스도 한번 이것도 해봐야겠네요. 네, 오피니언을 추천드립니다. 경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해외 기사도 봅니다. 해외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BBC, 뭐 CNN도 있고, 영국은 CNN 이렇게 있고, 그다음 영국은 가디언즈, 그다음 이렇게 보고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독일 거도 하나 추가했어요 최근에. 네, 이게 프랑스 거도 하나 추가할 생각입니다. 근데 독일 거 추가했는데 독일을 모르니까 이거 큰일이네. 번역기 막 돌려. 남자친구가 사실 독일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네, 베를린에 살고 계시고 취미가 비행기 조종이시고 그리고 응급구조사시고 앞으로 뭐 의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라틴어 4개국어를 하십니다. 이제 한국어를 추가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베를린에 살고 계십니다. 롱텀. 롱디 하시는구나. 예, 아마 여름에 한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다 만났어요, 그러면? 독일어 공부하다 만났습니다. 예. 독일어 공부하다가 제가 독일 좋아하잖아요. 니체 좋아하고 막 독일어 좋아하고 막 마이넨지 말해서 성악했었으니까 입시를 그래서 그때 독일어랑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는데 독일어 이탈리아어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읽을 수 있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저희는 독일어 공부를 했죠. 예. 성악을 입시를 4년을 했습니다. 원싱을 했어요. 저도 4년 동안 미친 듯이 회사 다니면서 4년만 음악 노래만 했어. 이 결과, 이 투자, 이 나의 피땀 눈물을 담은 이게 오늘 나왔다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날짜도 4월 14일 이게 블랙데이거든요. 블랙데이가 이제 솔로들을 위한. 근데 이제 이날 뭐 많이 죽을 사자 의미도 있고 자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음악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다양하게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자살률 낮추기 프로젝트 1번 음악 2번 힐링 뭐 아로마 3번 여행 막 이런. 근데 처음 뵈가지고 혹시 대충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저 이제 지금 개발자로 계속 일을 했고요.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이나 이런 셀러분들한테 툴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좀 해보려고 사업 준비 중 하고 있고요. 백엔드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그쪽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쪽으로 하려면은 제가 뭔가 앱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앱 만드는 것보다는 프론트엔드 쪽으로 그런 약간 툴 같은 거 파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리뷰 추출기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간단하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팔아봐야겠다. 기획이 중요하겠네요. 사실 네. 비밀이지만 제 전 남친들이 다 공대생 컴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 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삼성페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지식이 조금 있어서 대화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분 삼촌이 개발자시면서 기획자 출신이셔가지고 시언어 전문가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중에 저희 고차원에서는 다 나중에 같이 뭐 사업을 하던지 그런 생각을 전 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현님도 그렇고 우리 계속 레벨업해서 우리 돈을 벌 거잖아요. 언젠가는 뭐 혼자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 창업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1년 동안 우리 202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잘 알아서 내년에 고차원 일기 책 하나 내고 또 사업도 나중에 같이 하는 그런 좋은 만남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프랜차이즈 전문가 우리 이상엽님 빠밤 거북이님 개발자 빠밤 예술가 빠밤 무역 예술가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너무 애기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보람듯이 해야죠. 네, 그냥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 유미 씨가 태안이잖아요. 태안 아세요 혹시? 거북이님 태안 아세요? 어딘지는 알죠. 아, 네. 그래요? 저는 그 옆에 서산 고향이거든요. 아, 고향이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옆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요식업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요식업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제가 고민 중인 게 있어요. 네. 이게 미래적으로 보면은 약간 외지 같은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또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네. 미래적으로 보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서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쌓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도 시작했고 애초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가려고 하면은 서산 아니면 제가 좀 더 미래적으로 좀 고생하더라도 갈 거면은 그냥 타지의 상권을 알아봐서 이제 아예 그냥 오지로 뭐 아예 모르는 사람 직원 다 모르는 사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서산이란 곳이 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권이 진짜 애매해요. 맞아요. 오피스 상권도 없고 맞아요. 네, 진짜 오피스 상권도 없고 관광 상권도 없어요. 관광한 것도 해미 쪽만 조금 맞아. 있고 예, 그리고 화학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대산이라고 거리가 좀 있어요. 맞아요. 제 동생 거기 있어요. 예, 거기가 화학단지 엄청 큰데 또 거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도 상권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수산에서 막 그렇게 활발히 하는 것도 없고 그쵸. 뭔가 진짜 애매해요 다. 사실 제가 요식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태안에 저희 동네 모르겠는데 태안에 이제 공약이 국제학교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태안 정치인 분들께서 그 정책을. 근데 이제 저도 요식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식 요리사셨고요. 저희 아빠는 제빵 사셨고 저희 큰 고모는 일식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일가견이 있고 관련돼 있어요. 네, 다 관련이 돼 있어. 저는 안 할 게 없어요. 다 할 거예요. 내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가면 러시아 음식점이 있고요. 하와이에 가면 이란 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모로코 음식점이 또 이태원에 있고 그다음 아프리카 음식점이 또 있어요. 저는 해외 외국 약간 음식을 프랜차이즈화 할 생각이거든요. For example, 아프리카 음식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게 엄청 건강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건식으로 좋은데 기획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비건식 한번 경험을 외식업 한다 하셨으니까 저는 태안에다가 이제 국제 약간 그런 다양한 나라 음식점 이태원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땅값도 싸고 바닷가도 있고 뭐 태안은 이제 서핑도 하고 골프장도 많고 낚시도 하고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군 부대에 어제 갔다 왔는데 미군 부대에서도 공연을 할 거고 한국 부대에서도 공연을 해서 미군 친구들도 오실 수 있게 여행 그렇게 타겟팅하고 있고요. 택시 기사님들이랑도 연결을 해서 하루 이렇게 택시 타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여행을 그런 식으로 해요. 택시 타고 다녀요. 하루 10만 원 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이러면서 기사님한테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제주도를 가도 그렇게 돌고 뭐 맛집이나 뭐 그런 좋은 장소 로컬 맛집이 찐 맛집이긴 하죠. 그냥 검색 안 하고 그냥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태안에 그렇게 직업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어차피 이번 년에서 내년까지는 돈도 모으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창업을 생각 중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때 제대로 해야죠.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사무소에서 과장으로 또 초고속 승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도 아주 잘합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면 이거 노동법 잘 알아야 돼요. 세금.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세금도 우리 합법적으로 세금 얻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 부동산편, 개인편 있거든요. 이거 꼭 정독을 하시고 세금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부족한 관련된 거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카톡으로. 뭐 제가 뭐라고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중에 뭐 직원 월급 안 줘서 신고당할 수도 있는 거고. 노무사 껴야죠. 노무사 껴야 됩니다. 자문료 10만 원, 10만 원씩 하면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전문직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이노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전문직을 결국에는 잘 고르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저는 노동법,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마스터를 어느 정도를 했기 때문에 1차 시험 제안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부족한 게 회계예요. 회계랑 무역. 아직 시작 단계여서 이거는 너무 무역은 심지어 이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책으로요? 그러니까 회계 이런 거는 뭐 계약 이런 건 배웠는데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 하는 건 또 달라요. 완전히 이게 영업이랑 또 연결돼 해외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나라마다 그거 다 다르잖아요. 막 전부 달라요. 예, 전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면 진짜 골 아프겠네요. 그다. 그 얼마나 이 자극용이 막 항상 새로 와. 막 자극용이 막 이것도 새롭고 막 오늘은 이번에 이집트로 간다고 막 이러면서 베트남, 막 중국 막 이러면서. 근데 무역이 진짜 어려우면서도 잘 해놓으면 너무 좋은 게 어려운 점은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공부량이 되게 많다는 거. 근데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평생 가죠. 약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만 먹어놓으면은 오래 큰 돈 벌 수 있는 맞아요. 경로가 있죠. 그 거북이님은 개발자시잖아요. 한국인 개발자 퀄리티가 일본 개발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본 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처음에는 하나 뭐 상품 만들어서 팔다가 영미권 제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영어는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알아서 영미권 쪽으로 이제 에이전시로 그렇게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본 쪽이라 최근에 일본 쪽에서 왜냐면 해외 영미권이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처음에 정복하려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먼저 갑니다. 일본 시장, 일본 인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상하게 일본을 정복하면 다른 아시아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처럼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거기는 열심히 그냥 뭐 했다고 그냥 하고 근데 일은 막 못 해놓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요런 종족이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개발자분, 일본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신 개발자분이랑 미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개발자들이 일본에 오면 기회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 개발자들이 영어권 개발자들이 일본에 엄청 많이 몰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것도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택시, 여자를 위한 택시, 장애인을 위한 택시. 이 택시 회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전 택시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성 전용 택시 막 VIP 막 택시가 막 롤스로이스야 막 이런 거 막 그런 근데 의외네. 네. 저 이제 일본 하면은 약간 장인 정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손기술 같은 거고 이런 거는 또 다르게 한다고 답답하다 한국인으로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들반을 막 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일본 수고이 말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본으로 많이 그 옆 나라잖아요. 여행 가시는 겸 시장 한번 돌아보시고 그쪽도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시고 일본 여자도 만나시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여자들 얼마나 좋아요. 예쁘잖아요. 저는 이제 연애 매칭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 이름이 소울메이트잖아요. 근데 메이트가 친구라는 뜻이 있지만 또 짝짓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힐링 섹스를 내면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오르가즘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르가즘에 대한 것도 비밀을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저는 떼돈을 벌 생각이에요. 여자는 떼돈을 벌어가지고 기부해 막 하여간 그렇게 방향도 있으니까 거북이님 응원합니다. 네, 한번 일본은 생각도 못 해봤네. 일본 예쁜 여자 화이팅. 일본 여자 동기부여 막 동기부여하고 있어 막 머리에 막 집어넣어 예쁜 여자 일본어 가야 돼 막 이러고 거북이님한테 주입을 좀 시켜놨어. 동기부여. 우리 초사국을 쓰기에서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네, 동기부여를 지금 시켜놨으니까 화이팅. 나중에 잘 되면 저한테 밥 사는 저 사업부터 도와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충분히 멋있으시고 진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일본 가셔서 듬직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쌍남자. 저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자 책 들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딱히